네, 노년기에 발생하는 치아 손실을 방치하면요, 음식물을 씹는 저작 어려움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 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만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고민 해결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증 걱정 없이 치과 치료법 자세히 알려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오늘 이제 파란색 가운을 이렇게 네. 입으셨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충치보다는요, 네. 치주염이 정말 더 심하다고 하는데 네, 치주 맞습니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다 보니 자연 치아를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량의 침이 분비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잇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치석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칫솔질 잘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안 해도 돼. 하지만 잇몸 안쪽은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잇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 화면에 보시는 의료기기는 2.2MHz의 저출력 초음파가 작동되는 기기입니다. 잇몸에 칫솔질이 끝나고 나서 이 기기를 장착하고 보톤을 작동시켜서 1분 30초나 3분 정도 작동을 하게 되면 저출력 초음파에 의해서 피의 흐름, 잇몸 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염증이 감소될 수 있고, 또 잇몸 뼈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쓸 수 있는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연 치아 정말 오래 쓰고 임플란트 최대한 오래 쓰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잇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치주 질환으로 이가 네네. 빠지게 되면 빨리 좀 채워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치과 치료 자체를 좀 무서워하고 또 차일피일 미루는 분도 정말 예. 많으시죠. 네. 실제적으로 치과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 마취 해보신 분들, 마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 설명도 사실 거의 없이 마취합니다 하면서 바로 주사기를 쓰게 되면 잇몸을 찌르면서 바로 한번 아프고, 또 급하게 마취액이 들어가면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치과에서 사실 세심한 배려, 이분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하면 마취도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방식은 잇몸에 바르는 연고로 마취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30초를 기다렸다 표면 마취가 된 부위를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사기로 빠르게 쑥 집어넣는 거하고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넣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무통 마취와 표면 마취를 쓰는 치과를 찾으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마취로부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희 치과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 마취를 했는데 어떤 표현이 오시냐면 왜 여기는 마취 없이 치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마취가 이 정도만 된다면 저 정말 이제 치과에 마음껏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치과를 찾으시면 마취 공포증도 쉽게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네. 임플란트를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대중화돼 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프다, 좀 오래 네. 걸린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좀 그런 마취가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취를 잇몸에 먼저 발라주는 연고로 마취를 하고,
네. 그 후에 무통마취를 천천히 써주면 되는데 문제점은 과거에 치과에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언젠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계속 아픈 그런 게 연상되는 분이나 스트레스 역치가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하도 용을 쓰시면서 근육에 긴장을 주셨기 때문에 몸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 치료도 하고 주무시는 동안 여러 개의 일을 뽑으면서 임플란트도 하게 된다면 깨어나셨을 때 사실은 근육이 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살 감기로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이 치과 공포증으로 오신 분들이 항시 수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오셔서 너무 겁이 나니까 원장님 저 치료 정말 못해요. 자면서 좀 해주세요. 하지만 이분이 무통마취나 표면마취에 의해서 마취가 쉬운 것을 알게 되고 또 긴장이 풀리게 되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한 3번째 정도 치료할 때 반가운 뉴스를 주십니다. 원장님 오늘은 한번 수면 안 하고 해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 이상 분들이 처음에 이 무서워하던 치과 수면 치료에서 한 3-4번 다니시다가 그 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의식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고 저희는 또 그런 분들을 뵈면서 정말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수면 마취와 그냥 마취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일단은 조금은 틀립니다. 수면 마취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통 한 3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왜 수술할 때 전신 마취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입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고 반드시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하지만 또 2번째 방식은 이 혈관, 영양제 맞을 때 여러분들 수액 공급할 때 이 혈관 쪽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2가지 방법 다 공포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하는 특수 수면 방식은 여러분들 입 안에 어차피 무통마취기 써서 안 아프게 천천히 마취할 때 그 점막 부위에다가 수면약을 써줌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왜 혈관이나 수면 마취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의아심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는 얼마든지 편하실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치아를 갖다가 그러면은 나눠서 뽑을 거냐? 한 번에 다 뽑을 거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를 하나씩 이렇게 쉬어보시면 19개의 자연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정상 치아 28개 중에서 19개 치아를 가진 상태에서 오셨는데 문제점은 치과 공포증 때문에 계속 치료를 미루시다 보니까 제가 이분을 진단한 결과 불행히도 19개 치아 중에 13개 치아는 뽑을 수밖에 없었고 6개 치아는 살릴 수가 있는데 이 6개 치아 중에서도 4개 치아는 한 2-3년 그리고 2개 치아는 한 4-5년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원장님 제가 6개 놔두고 13개만 뽑고 임플란트 해봐야 2년 뒤에 어차피 4개 또 해야 되고 4-5년 뒤에 또 2개 빼면서 이런 고생 안 하게 그냥 다 빼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을 그래도 자연 치아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께서 너무 완강히 원하셔서 두 번째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19개 치아를 빼고 당일날 20개의 임플란트 뿌리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제가 아마 15년 전에 이런 상황의 수술을 했다면 일주일 내도록 이분을 치과에 오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한꺼번에 19개나 뺐고 20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으니 잇몸이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붓고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드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오시라고 해서 소독하고 엉덩이 주사 놓고 한 일주일에 안 되는 경우에는 2주까지. 근데 지금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어떤 기계를 제가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 기계가 뭐냐? 공명판을 이용한 통증을 제어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75세 되신 분이지만 19개 치아 뽑고 당일날 20개 임플란트 심어드리고 바로 수술이 끝났을 때 이 공명판을 이용해서 20분 동안 이 얼굴 주변을 마사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명파가 어떤 효과가 오냐? 우리가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리라고 주변의 세포를 많이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이 공명파에 의해서 세포가 재생되는 효과, 그리고 상처 치유가 좀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저렇게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 당일날 이런 기계를 한 두세 번 1시간 간격으로 써드림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보다는 치과의 내원 횟수를 줄여드리게 돼서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분을 통해서 아주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을 사실은 사형제 중에서 큰딸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 따님분이 두 번째 소독 다음 날 오셔서 이 공명치료할 때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원장님, 저 가족들한테 무지 혼났어요. 왜요? 한 번에 도대체 연세가 75세인데 19개나 뽑고 20개나 심으면 어머니 어떻게 되면 큰 누나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이 따님께서 원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꼭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걱정들은 이분께서 4개월 반 만에 우아래 치아가 다 만들어지고 6개월마다 요새는 편안한 상태로 검사 받으러 오실 때 이 큰 따님께서 꼭 뭔가 먹을 거 사오시면서 저한테 원장님 덕분에 요새는 형제들한테 제가 아주 이게 됐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치아를 이렇게 한꺼번에 빼고 한꺼번에 심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노파심 때문에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시술 받으신 분들이 순간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의료진과 신뢰가 쌓인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 극복될 수 있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공명치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이번에 새롭게 또 이렇게 예. 개발하시는 거예요. 모 나라에서 이게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아주 놀라운 게 아프다고 다음날 수술 끝나고 오셨는데 네. 저 기계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드리면 사실은 가실 때 웃으면서 가세요. 그리고 실내도 지금 모 지역에서 한 2시간씩 걸치셔서 오시는데 이분께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어머니 힘들게 이렇게 안 오셔도 안 아프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이분께서는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 너무 편해지고 그리고 이거 받으면 세포가 빨리 산다며요. 이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서도 상담에서 수술이나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처치에 있어서 과연 이 통증 케어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도 충분한 상담을 하신다면 아마 근처에 세심한 원장님 만나셔서 마취도 편안하게 하고 주무시는 동안 심으니까 치과 공포증도 없어지고 많은 엄청난 수술 몇 달에 걸쳐서 아니면 완성 기간이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수술을 몇 달에 줄여서 하게 됐지만 사실 이런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찾으신다면 행복한 치과 치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요즘엔 임플란트 심을 때 찍고 꿰매는 그런 네, 과정이 네, 많이 네. 좀 없어졌잖아요. 네. 네. 실제로 잇몸을 째는 이유가요. 네. 위에서 우리가 방향을 확인하려고 째는 거거든요.
근데 잇몸 째고 방향 확인했지만 문제는 뭐냐? 이 턱뼈 자체가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죠. 네. 근데 위에서만 보고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심었지만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들 사진 자세히 봐주시면 핀을 제가 사실은 그래도 30년 경력을 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너무 우측편에 흰선 외벽에 치우친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이. 만약에 제가 이 핀을 이용해서 CT를 찍지 않고 정말 임플란트 뿌리를 절개하지 않고 저 방향대로 심었다면 어쩔 수 없이 아마 다시 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을 가지고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왼쪽으로 위에서 1mm 옮기고 각도는 15도 정도 틀어서 심어야겠다.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 핀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실은 잇몸을 절개하지 않더라도 잇몸 절개해서 좋은 데 찾아서 심었지만 아래쪽에서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절개하지 않고 펀칭만 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면 사실은 출혈, 붓기, 통증 세 가지가 훨씬 줄고 또 임플란트 수명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네네. 들어보니까 그럼 치료 기간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예. 최소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요. 아래턱 같은 경우 예전에 한 3개월 이상 얘기했었는데 네. 빠른 경우 한 달만 해도 머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명치료나 이런 추가적인 치료에 의해서 세포가 빨리 살게 되면 기간은 그만큼 땡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기간과 횟수를 줄일 거냐 이거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노력 중인데 어떤 좋은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핀을 이용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첫 번째 사진 자세히 봐주시면 빠져있는 치아 오른쪽의 잇몸이 폭이 상당히 좁아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왼쪽은 좁고 오른쪽은 어느 정도 왼쪽보다 넓죠. 이분의 경우 72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틀니를 3년간 장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군데 치과에 가서 틀니 안 하고 임플란트 하자고 가셨는데 문제점은 오른쪽에 두툼한 뼈는 잘 심어줄 수 있지만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얇은 뼈는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틀니를 적당히 쓰시다가 이 앞니나 이런 데가 망가졌을 때 띄엄띄엄 심어서 그때 틀니를 면하시죠. 이런 치과가 있었고 또 일부 치과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잇몸뼈가 폭이 너무 얇기 때문에 뼈 이식을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간 틀니를 빼놓고 계셔야 되고 임플란트 심는 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머리에 올리는데 6개월 이상. 그래서 이분의 경우 최소 빨랐을 때가 14개월. 더 걸리면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 속에서 그동안 내가 이런 고생하면서 틀니를 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지방에서 사실 찾아오신 분이 되겠고 이분의 경우 두 가지 목적 달성을 하신 거죠. 첫째는 잇몸 변형 없이 핀을 이용했기 때문에 틀니를 바로 당일날부터 쓸 수 있어서 3개월간 틀니 못 끼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하셨고 또 두 번째는 1년 반 이상 걸릴 임플란트 작업을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핀을 양쪽에 5개 위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잇몸에 상처 없이 임플란트가 심겨졌기 때문에 틀니도 바로 쓰셨지만 4개월 반 뒤에 위에 보철물, 심는 머리 부위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분은 사실은 1년 반이 아닌 4개월 반 만에 치료가 완전히 끝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양쪽 어금니가 생겼고 또 이 어금니의 높이를 요 귀 앞에 벌려 보시면 움직이는 턱관절 부위가 있는데 이 턱관절에 안정되는 위치를 찾아드렸더니 이분께서 더 이상 혈압이 나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앞서서는 이제 부분 틀니를 교체하는 걸 했다면 완전 틀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늦게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분들 예.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분들도? 예, 도움은 되는데 네. 상담하시다가 다 포기하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뼈 때문에 그런가요? 네, 틀니를 장착하셨기 때문에 네.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줄은 것 때문에 치과에 가면 어마낭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못하니까 큰 병원에 가십시오.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이 혁대 아래 정강이 뼈를 띄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치과를 잘 찾으시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뼈 이식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잇몸에 변형이 생겨서 틀니를 몇 개월간 장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하십니다. 그래서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엄청나게 걸리는 거. 또 하나는 틀니를 몇 달간 사용 못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보여드린 특수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방식조차도 너무 안 좋은 상담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긴장하시기 때문에 주무신 동안 수술을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75세에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우측에 치아만 하나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 목적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2개의 보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최근에 옆집 분이 5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고 2주간 밖에를 잘 안 나오시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셔서 최소한으로만 임플란트를 나 편한 만큼만 하자.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을 뵈면서 100세 시대에 75세면 앞으로 30년 가까이를 사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틀니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을 다행히 분석한 결과 폭도 줄고 길이도 줄었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특수핀을 위치시키는 폭은 충분했기 때문에 특수핀을 윗턱에 7개, 아래턱에 6개를 넣어서 하게 되면 13개의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옆집 분의 그런 경험 때문에 원장님 저 겁나서 못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왕 그러면 주무시는 동안 하는 거니까 위에 2개는 목적대로 부분 틀니 편하게 해드리고 아래쪽이라도 6개 시술하셔서 아래쪽이라도 틀니로부터 한번 면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흔쾌히 승낙하셨고 첫 번째 사진은 2개의 핀을 위치했고 아래 사진 보시면 상처 없이 임플란트 뿌리가 2개가 식립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사진의 첫 번째 보시면 6개의 핀이 위치되어 있죠. 그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6개의 임플란트가 상처 없이 또 들어갔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렇게 상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잇몸이 변화가 없으니까 수술 끝나고 바로 틀니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아래쪽에 이제 더 이상 틀니는 장착하지 않고 위에 쪽에는 하나 치아와 2개의 임플란트에 의해서 부분 틀니가 양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뭐든지 다 드실 수 있다고 6개월마다 오시면 근데 꼭 한마디씩 하세요. 원장님 그때 나를 더 설득해서 위에 그냥 5개 더 심어서 틀니 안 했으면 좋았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이분한테 제가 아마 아래쪽 6개 더 심게 설득한 것도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언제든 원하시면 5개 더 심어서 위에도 틀니를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께서 매일 그래도 이 상태에서 뭐든지 드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더 불편해지면 그때 다시 핀 꽂아서 편하게 위에 수술할게요 하시면서 가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틀니를 임플란트로 교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완전 틀니는 밖에서 볼 때 똑같은데 세 번째 송곳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2개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추 딸깍하고 똑딱이 결합되듯이 지금 같은 하늘색끼리 결합이 되면 틀니가 그만큼 안 움직이니까 편안할 수가 있죠. 이 방식보다는 여러분들 이 앞니 쪽에 8개 자리에는 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신고 지금처럼 앞니만 먼저 고정시키면 틀니가 굉장히 크기가 줄었죠. 부분 틀니가 되면 그만큼 편해지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이죠. 최소 6개, 10개 선택을 하셔서 지금의 경우처럼 6개를 심었을 때 당일날 고정이 잘 되면 수술 당일날부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성 기둥을 연결해서 더 이상 이제 틀니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건만 된다면 100세 시대의 맨 마지막 틀니어 안녕. 틀니를 장착하지 않으셔서 뭐든지 드실 수 있어야 네. 스트레스 해소되시고 영양분 섭취 잘 하시면서 건강한 행복한 노후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7, 80대에 반드시 틀니어 안녕 한번 이번 주말에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또 장수하시더라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네네.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6개월 네. 치과에서 잘 사는 거 좀 보시면서 정기 점검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잇몸에서 피 나는 것만 없애도 자연 치아 평생 유지, 임플란트 오래 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잇몸의 적신호, 식사하시거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잇몸이 피가 난다면 반드시 피 날 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또 컨디션이 좋아지면 피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미루셔서 오셨을 때 확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 날 때 빠른 시간에 다니시던 치과에 가셔서 피 나는 것만 없애도 정말 오래 자연치아 임플란트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피 날 때 시기를 늦추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어떤 증상이 발생했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예. 치과에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항문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